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 요즘 화제의 스마트폰 갤럭시와 9월 출시 예정인 애플의 두 회사 제품을 자세히 리뷰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어디서 사야 하는지 명백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광고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브로그로 호갱안되는 법, 엽거폰, 성지, 매장,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봅니다. 비싼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 좀 뻔했습니다. 매년 새 폰이 나와도 조금 더 빨라지고 카메라가 살짝 좋아지는 정도였죠. 그런데 2025년 이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성의 Z 폴드 7과 Z 플립 7은 단순히 접는 폰이 아닌 미래를 보여준 것입니다. 접는 폰의 단점이었던 두께와 무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죠. 애플도 그냥 매년 하던 업데이트가 아닌 에어라는 새로운 모델을 내놓고 갔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Z 폴드 7과 Z 플립 7을 새로 출시하였고, 아이폰은 9월에 신상품을 출시할 계획이죠. 애플은 기존의 제품을 개량하는 방향으로 컨셉을 잡은 것인데, 기존 아이폰 16의 보완점을 개량한 애플 17 프로와 에어를 출시 준비 중인데, 두 회사 중 무엇이 더 좋은가, 더 편리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은 주머니 속 작은 태블릿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두께는 4.2mm, 접었을 때는 8.9mm밖에 안 되고 무게는 215g에 불과합니다. 삼성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갤럭시 S25 울트라가 218g이고 아이폰 16 프로 맥스도 227.3g으로 막대형 폰보다도 가볍다는 뜻입니다. 힌지를 새롭게 설계해 더 얇게 만들고 더 가볍고 튼튼한 알루미늄 소재를 쓰고 과감하게 S펜 기능을 빼면서 가능해졌고, 튼튼한 것은 당연하고 겉 화면은 고릴라 글래스 세라믹2라는 신소재로 덮었고 생활방수 방진 등급 IP48도 지원합니다. 겉에 있는 화면은 이제 보통 스마트폰과 비슷한 21:9 비율의 6.5인치 화면이라 대부분의 일상적인 작업은 이 화면 하나로 충분합니다. 반면에 안쪽 화면은 무려 8인치로 커져서 업무나 영상 감상을 위한 폰이 되었습니다. 접는 폰을 살 때 망설였던 이유는 크고 무겁고 약하다, 것 때문인데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봐야겠죠. 접었을 때 두께 8.9mm를 보통 폰인 S25 울트라 8.2mm와 거의 비슷하고 포켓에 넣었을 때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이제 단순히 접히는 폰이 아니라 태블릿으로 변신하는 더 좋은 보통 폰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가격, 크기, 무게의 폰이 화면을 2배나 크게 쓸 수 있다면 굳이 150만 원이 넘는 울트라 보통 폰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또 하나의 신제품 갤럭시 Z 플립 7. 접었을 때 두께가 13.7mm로 더 얇아져서 이제 정말 예쁜 화장품 콤팩트 같아요. 무게도 188g으로 가벼워서 손목에 부담이 없고요. Z 플립 7의 진짜 주인공은 4.1인치로 엄청나게 커진 바깥 화면, 플렉스 윈도우입니다. 화면 움직임도 120Hz로 2배나 부드러워져서 이제 폰을 열지 않고도 카톡 답장을 하거나 날씨를 확인하는 게 정말 편해졌어요. 안쪽 화면도 6.9인치로 더 커져서 펼쳤을 때도 시원시원하고요. 하지만 얇아진 디자인 때문에 경첩 힌지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 플립처럼 아주 넓은 각도로 세워두기는 어렵고 약 130도를 넘어가면 착하고 완전히 펴져버려요. 이건 삼성이 여러 각도로 세우는 것보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얇은 디자인이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고 내린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애플의 도전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이폰 17 에어를 출시한답니다. 약 5.5mm,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삼성으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한 선제 공격인 셈입니다만 이 엄청나게 얇게 만들려고 많은 것을 포기한 것 많습니다. 뒷면 카메라는 달랑 하나만 있고 배터리는 약 2900mAh로 줄었고 스피커도 하나뿐이라 스테레오가 안되고 음질이 떨어지죠. 대신 기본 모델과 에어 모델 포함한 모든 아이폰 17 라인업에 120Hz의 부드러운 화면을 넣어주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럼 삼성과 애플의 기능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에 똑똑한 두뇌를 가진 인공지능 갤럭시 AI입니다. 실생활에서 실제 쓸모가 엄청나게 많은 만능 제주꾼입니다. 제가 직접 폴더블 폰으로 AI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갈 수 있게 여행 계획을 세워서 노트에 저장하고 다음 주 월요일 출발할 수 있도록 달력에 추가해줘.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14일로 몰디브 여행 출발 일정이 캘린더에 추가되었습니다. 함께 발표된 플립 7 역시 전면 화면이 더 넓어지며 AI 활용이 편리해졌습니다. 최근 폴더블 폰 시장은 화웨이를 필두로 한 중국 업체들이 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점유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애플이 내년 폴더블 폰 출시를 예고한 상황이라 이 시장에서 승기를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속도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작업은 폰 안에서 직접 처리하고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할 때는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강력한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는 방식이죠. 이 구조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고객이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정에서 데이터를 폰 안에서만 처리하기 옵션을 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가 외부 서버로 나가는 걸 막아서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지만 사진 속 사람을 지우는 것처럼 강력한 인터넷 서버를 빌려서 작업해야 하는 꼭 필요한 일부 고급 기능은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능이 필요하게 되면 다시 켜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기능 온오프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보이스피싱과 폰의 침투에 정보를 통째로 털어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주는 막강한 보안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안심할 수가 있고 특히 노부모님 같이 IT를 잘 모르는 분들이 범죄자로부터 당할 수 있는 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갤럭시 AI는 실시간 통역 기능은 통화 중에 양쪽의 말을 바로바로 통역해주고 통역사 기능은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얼굴을 보고 하는 대화를 도와줍니다. 삼성 키보드에 들어있는 채팅 도우미는 문장의 말투나 문법을 고쳐줍니다. 일 처리 능력은 얼마나 좋아졌는가? 노트 도우미는 삼성 노트 앱에서 긴 글을 자동으로 정리해주거나 요약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음성 녹음 텍스트 변화는 녹음된 목소리를 글자로 바꿔주고 요약해주며 인터넷 도우미는 웹페이지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게 도와줍니다. 동그라미로 검색이란 막강한 기능은 화면에 보이는 어떤 것이든 동그라미를 그리기만 하면 바로 검색해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내가 있는 주변의 건물을 사진으로 보여주면 그 건물의 용도와 위치까지 주변 상황까지 음성으로 들려주는 놀라운 기능입니다. 창의력도 대단하죠. 포토 도우미는 사진 속 사람이나 물건을 옮기거나 크기를 바꾸거나 지우고 그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생성형 편집 기능을 포함합니다.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한 유튜브 쇼츠에 애플이 삼성에게 한 방에 무너지는 것 보셨을 겁니다. Это развела детка. 애플의 리모컨을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을 지우는 작업을 AI로 해봤는데 결과가 너무도 달랐던 기억하실 것입니다. 폰을 지우는 것인데 S25가 감쪽같이 애플폰을 지웠지만 애플은 손을 완전 괴물로 만든 쇼츠였답니다. 폴드 시리즈는 연결 확장성이 좋습니다. 갤럭시 워치, 버즈, 갤럭시 북 같은 다른 삼성 기기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스마트싱스라는 플랫폼과 합쳐져서 외부에서 집안의 가전제품을 조절하는 인공지능 홈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칩의 강력한 인공지능 전용 부품 뉴럴엔진을 이용해서 가능한 모든 계산은 폰 안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더 복잡하고 엄청난 계산 능력이 필요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애플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라는 혁신적인 사생활 보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고객의 요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특별 서버로 보내서 처리한 뒤 고객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데이터를 바로 삭제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애플조차 고객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따로따로 있는 앱이 아니라 iOS 26, iPadOS, macOS 운영체제 전체에 깊숙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기능들은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글쓰기 도구편은 글을 고치거나 다시 쓰거나 요약하는 기능이 시스템 전체에 걸쳐 제공되고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젠모지는 고객의 말이나 사진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그림을 만들거나 젠모지라는 나만의 이모티콘을 만들어 시스템 전체에서 스티커처럼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새롭게 똑똑해진 시리는 이제 더 자연스러운 말을 알아듣고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며 여러 앱을 넘나들며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고객이 보고 있는 화면의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화면 인식 기능이 핵심적인 발전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처리 못하는 경우는 고객의 허락을 받고 챗GPT에 안전하게 요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IP 주소를 숨기는 등 사생활 보호 장치가 적용됩니다. 사진 편집 갤럭시 AI 포토 도우미는 사진 속 사람이나 물건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기고 크기를 바꾸고 배경을 만들어내는 등 마법 같은 편집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러 비교 테스트에서 복잡한 물체를 지우고 배경을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애플의 현재 기능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능이 풍부하고 결과물은 인상적입니다. 매우 효과적으로 객체와 그림자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복잡한 배경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것, 그리고 변형 기능이 강력합니다. 여행 사진을 찍었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이 들어간 경우 대상물에 동그라미만 그려주면 완벽하게 대상물은 제외되고
주인공인 본인만 배경과 함께 편집을 해주는 깜짝 놀랄 기능 중의 일부입니다. 삼성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다음으로 AI 기능도 비교해 볼 건데요. 이건 사실상 애플과 갤럭시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AI 기능을 지원하는 모델을 보면 갤럭시는 4년 전 모델부터 지원해줘요. 즉, 더 다양한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기능 종류도 갤럭시가 더 다양해요. 아이폰은 일부 기능이 아직 출시 전이고 애플 인텔리전스의 몇몇 기능들은 여전히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서요. 국가를 미국으로 바꾸고 언어도 영어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 AI 성능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대표적인 기능 두 가지를 직접 비교해 보았어요. 먼저 AI 지우개 기능인데요. 인물, 사물 모두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인물부터 보면 확실히 갤럭시가 사진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고려해 빈 곳을 더 자연스럽게 채워줘요.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흔적이 남아있는 아이폰과는 달리 갤럭시는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지워주죠. 다음으로 AI 그리기 기능이에요. 동일하게 스케치했을 때 아이폰이 더 자연스럽고 근사하게 그림을 완성시켜줘요. 단, 이건 결과가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기준으로 AI 활용도를 따졌을 때 아직은 갤럭시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애플 인텔리전스 클린업과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는 클린업 기능은 단순히 물체를 지우고 주변과 어울리게 만드는 방식을 씁니다. 복잡한 장면에서는 종종 매우 어색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원본 사진을 존중한다는 애플의 생각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있어도 별 쓸모가 없는 정도입니다. 이는 사진을 직접 편집하는 도구가 아니라 따로 그림을 그리는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글쓰기에 대한 비교를 해봅니다. 삼성노트 도우미는 삼성노트 앱 안에서 회의록이나 강의 노트처럼 정리된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상세한 요약을 제공하는 데 특화된 강력한 기능입니다. 다양한 스타일 양식을 제공해서 쓰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성노트 내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자동 서식 지정 기능이 뛰어납니다. 시스템 전반의 맞춤법이나 문법 검사 기능, 톤, 친근하게, 전문적 등으로 조절할 수 있는 요약 및 제작성 기능이 우수합니다. 애플 글쓰기 도구는 요약이나 목록 만들기 기능도 있고 다시 쓰기나 이렇게 바꿔줘처럼 고객이 직접 말투와 스타일을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제어 기능에서 차별화됩니다. 삼성의 서식 기능도 훌륭하지만 애플의 도구는 OS 핵심에 통합되어 있어 더 보편적이고 다재다능하게 활용 가능하여 애플 인텔리전스가 약간 우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성능은 CPU의 성능에 따라 결정됩니다. 삼성과 애플은 각자의 인공지능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 만든 칩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Z 폴드 7은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라는 칩을 탑재합니다. 이 칩은 이전 세대보다 중앙 처리 장치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성능이 각각 37%, 30% 향상되었으며 특히 폰 안에서 인공지능 계산을 담당하는 신경망 처리 장치 NPU 성능은 40%나 좋아졌습니다. 성능 테스트 결과 전작보다 약 33%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얇은 디자인은 약간의 발열 문제를 보였습니다. 일부 테스트에서는 오랫동안 고사양 게임을 할 경우 과열을 막기 위해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같은 칩을 쓴 S25 울트라보다 오히려 성능이 4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얇게 만든 결과값이라 여겨집니다. 애플은 아이폰 17 프로 모델에는 새로운 A19 프로 칩이 탑재됩니다. 애플은 오랫동안 스마트폰 칩 시장에서 성능과 전력 효율 면에서 최고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런 강력한 칩 성능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조화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폰 안에서 직접 처리 우선이라는 생각을 실현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인공지능 계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 및 에어 모델의 RAM 용량을 12GB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더 복잡한 인공지능 모델을 폰 안에서 부드럽게 돌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카메라 부분은 화소수 경쟁 대 전체적인 조화라고 보여집니다. 카메라 성능은 비싼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두 회사는 여기서도 다른 전략을 보여줍니다. 삼성은 2억 화소 칩을 과거 몇 년 전에 개발을 완료한 상태였죠. 그런데 2억 화소 칩을 화웨이 등에는 판매하면서도 자사폰에는 전략적으로 사용을 자제해왔습니다. 무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좀 아껴놓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서야 자신의 폰에 2억 화소를 탑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Z 폴드 7은 S25 울트라와 똑같은 2억 화소 메인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접는 폰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로 지적되었던 카메라 성능의 아쉬움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선언입니다. 삼성은 이를 통해 잠재 구매자들의 가장 큰 망설임 포인트를 없애고 Z 폴드 7이 모양뿐만 아니라 카메라 경험에서도 울트라급임을 확실히 알리고 있습니다. Z 폴드 7의 가장 주목할 만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카메라입니다.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5 울트라와 동일한 2억 화소 메인 센서를 탑재하여 Z 폴드 6의 5천만 화소로 4배가 좋아졌습니다. 이 고화소 메인 카메라는 1200만 화소 초광각 렌즈와 1000만 화소 광학준망원 렌즈로 보완됩니다. 또한 화질 저하의 원인이었던 내부 화면의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일반적인 1000만 화소 펀치홀 카메라로 교체되어 화성 통화 및 셀피 품질을 개선했습니다. Z 플립 7은 Z 플립 6 와동급입니다. 5000만 화소 메인 센서와 1200만 화소 초광각 렌즈 조합입니다. 성능 향상은 주로 새로운 엑시노스 2500 칩셋의 이미지 신호 처리 능력과 ISP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폭 커진 4.1인치 플렉스 화면은 고화질, 후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품질의 셀피 경험을 극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애플은 스펙 경쟁보다는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모든 아이폰 17 모델에 2배 좋아진 24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를 탑재하고 프로 모델에는 4800만 화소 망원 카메라를 도입하여 줌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아이폰 17 에어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얇게 만들기 위해 후면에는 48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단 하나만을 탑재하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배터리 부분을 살펴봅니다. 삼성 Z 폴드 7은 이전 모델들과 똑같은 4400mAh 용량의 배터리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고객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된 불만 사항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얇게 만드는데 최선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지고 대용량 배터리 탑재를 못하는 원인입니다. 이 문제를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의 향상된 전력 효율성이 이런 단점을 보완하였을 만한 배터리 수명을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충전 속도 역시 25W로 경쟁 모델에 비해 다소 느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애플은 반면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배터리 용량을 약 5000mAh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폰이 약간 더 두꺼워지는 것을 감소합니다. 이것은 애플이 프로맥스 브랜드의 핵심 차별점이자 파워 유저들의 최우선 구매 이유가 바로 동급 최고의 배터리 수명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운영체제를 비교해 볼게요. 원 UI 대 iOS의 대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스마트폰의 가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합쳐진 전체적인 운영체제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삼성 원 UI의 장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원 UI는 안드로이드의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꾸미기 기능과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기능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Z 폴드 7의 거대한 안쪽 화면에서 여러 앱을 동시에 띄어 작업하는 멀티 윈도우 기능과 외부 모니터에 연결하여 컴퓨터처럼 쓸 수 있는 덱스 모드는 다른 폰이 따라올 수 없는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16 기반의 원 UI8은 분할 화면에서 인공지능 검색 결과를 바로 확인하는 등 접는 폰의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기능들을 선보입니다. 이것은 고객에게 폰을 자신의 작업 방식에 맞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애플 iOS의 강점은 단순함, 일관성, 그리고 여러 애플 기기 간의 부드러운 연결성이 있습니다. 고객이 세세한 설정을 만지지 않아도 아이폰, 아이패드, 맥 사이에서 작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핸드오프나 손쉬운 파일 공유를 위한 에어드롭 같은 기능들은 강력한 애플 운영체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운영체제의 차이는 결국 두 회사가 추구하는 사용자 경험의 생각 차이로 이어집니다. 삼성의 원 UI는 고객에게 최대한의 권한과 기능을 주어 스스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반면 애플의 iOS는 복잡함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이 그냥 완벽하게 작동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각자의 인공지능 전략 역시 이런 생각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갤럭시 AI는 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의 모음인 반면 애플 인텔리전스는 고객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경험을 향상시키는 보이지 않는 지능층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어떤 스마트폰을 선택할 것인가? 최종 결론은 시청자님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정리를 해둔 표를 참고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에 표를 넣음. 최종 결론은 취향과 직업에 따라 달라지는데 몇 가지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전문가가 선택하는 제품은 역시 갤럭시 Z 폴드 7이 확실한 선택입니다. 8.0인치의 넓은 메인 화면과 원 UI8의 강력한 멀티 윈도우 기능의 조합은 어떤 보통 폰도 흉내낼 수 없는 모바일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문서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 검색 결과를 분할 화면으로 확인하는 등의 작업은 이 고객 그룹에게 결정적인 가치를 줄 것입니다. S펜이 없는 것은 아쉽지만 압도적인 화면 공간이 주는 이점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스타일과 실용성이 최우선이신 분을 위한 콤팩트한 디자인의 끝판왕입니다. 손 안에 쏙 들어가는 갤럭시 Z 플립 7입니다. 이제 누구나 특별한 플립을 경험할 수 있죠.
독창적인 플립 디자인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퍼포먼스를 조화롭게 담아낸 Z 플립 7. 전문가 수준의 카메라와 다재다능한 플렉스 윈도우,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까지. 이 모든 혁신을 주머니에 쏙 담아보세요.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 갤럭시 Z 플립 7은 슬림하고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휴대성을 자랑합니다. 활짝 펼치면 풀사이즈 디스플레이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과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죠. 다채로운 기능의 편리함까지 단 하나의 디자인에 완벽하게 담은 만족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창의적인 전문가 및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아이폰 17 프로 맥스의 무게가 실립니다. Z 폴드 7의 2억 화소 카메라가 인상적이긴 하지만 전문적인 영상 촬영 기능, 일관성 있는 색감, 그리고 아이폰, 아이패드 맥으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편집 작업 흐름은 여전히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시간 촬영에 필수적인 압도적인 배터리 수명 역시 아이폰 17 프로 맥스의 손을 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선택은 아이폰 17 프로 맥스가 확실한 승자입니다. 삼성이 폰 안에서만 처리하는 옵션을 제공하긴 하지만 애플의 인공지능 구조, 특히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는 설계 단계부터 사생활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생각이며 고객에게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스타일을 중시하는 고객 및 일반 사용자, 스타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최첨단 기술과 와 하는 감탄사를 스타일로 여긴다면 Z 폴드 7의 불가능에 가까운 얇은 디자인이 최고의 패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반면 단순한 아름다움과 극도의 휴대성을 스타일로 본다면 기능적 아쉬움을 감수하더라도 아이폰 17 에어가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실용적인 대부분의 고객에게는 기본 아이폰 17이 120Hz 디스플레이와 강력한 성능을 갖추어 최고의 가성비를 제공할 것입니다. 분석과 결론 및 시장 전망을 해봅니다. 갤럭시 Z 폴드 7이 더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노트 시리즈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내장팬을 포기하는 대신 넓은 화면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삼성 생태계에 익숙한 고객에게 Z 폴드 7이 제공하는 압도적인 멀티태스킹 환경은 아이폰이 줄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입니다. 또한 고객이 애플의 인터넷 기반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 가진 회의적인 시각을 고려할 때 갤럭시 AI의 즉각적이고 기능이 풍부한 특성이 더 친숙하고 유용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2025년은 Z 폴드 7의 보통폰처럼 편한 디자인을 시작으로 접는 폰이 소수만 쓰는 시장을 벗어나 대중적인 시장으로 들어서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들은 접는 폰 시장의 엄청난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를 넣는다. 자,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현명하게 사는 법 최신판입니다. 방통법도 폐지됐지만 아직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꼭 구매를 하실 거라면 자급 제폰, 매장, 성질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권폰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마음에 드는 폰을 골랐다고 끝이 아닙니다. 단통법이 사라진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같은 폰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단통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시장은 초기에 혼란을 겪었으나 공격적인 보조금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살 기회는 앞으로 뭔가 크게 움직이는 시기를 고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Z 폴드 7과 같은 고가 모델을 사려는 분이라면 다음 용어 및 구매 전략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 대리점이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지만 가장 비쌉니다. 결합 할인 같은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자급제 플러스 알뜰 풍구성입니다. 2년 약정 없이 내 맘대로 저렴한 요금제를 쓸 수 있어 장기적으로 가장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200만 원이 넘는 기기값을 한 번에 내야 하는 부담이 크죠. 세 번째, 성지, 불법 보조금으로 가장 싸게 살 수 있지만 사기 위험이 높고 정보도 폐쇄적이라 아무나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새로운 대안으로 요즘 뜨고 있는 바로 여권폰입니다. 판매점이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 즉 리베이트 금액인 50에서 60만 원을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할인으로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페이백 사기 피하는 법입니다. 여권폰이든 성지든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하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살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백의 함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페이백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나중에 현금을 돌려준다는 약속은 사기 피해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제안은 거절해야 합니다. 페이백 절대 금물. 일단 정가로 개통하시고 몇 달 뒤에 저희가 30만 원을 계좌로 돌려드릴게요. 이 말은 100% 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가장 위험한 구매 방식입니다. 일단 정가에 가깝게 일단 할부 계약을 한 뒤에 판매가 말하기를 약속한 추가 지원금은
몇 달 뒤에 현금으로 돌려드릴게요. 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판매점이 문을 닫거나 연락이 끊기는 먹튀 사기가 자주 발생하며 계약서에 없는 말로만 한 약속이 대부분이라 법적으로 구제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잠적해버리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및 카드 완납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구매 시점에서 모든 할인을 받고 할부원금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현금 완납이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할인된 최종 금액을 그 자리에서 현금 또는 카드, 일시불 등으로 모두 내고 계약서에 할부원금이 반드시 0원으로 찍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가 그 자리에서 끝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떼일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준다는 미래 시점의 페이백 약속은 아무리 달콤해도 독이 든 사과입니다. 현금 완납만이 당신의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뽐뿌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믿을 수 있는 성지 정보, 공유 카페를 통해 매일 바뀌는 가격 정보, 즉 시세표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사의 공식 지원금 외에 판매점의 재량으로 불법 보조금을 많이 주어 폰을 매우 저렴하게 파는 비공식 매장을 가리키는 은어입니다. 성지의 가격표에 따르면 Z 폴드 7 같은 고가, 모델도 출고가보다 1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지에서 가장 안전하고 추천되는 구매 방식입니다. 공식 지원금과 판매점 추가 지원금을 모두 뺀 최종 기기값을 구매 시점에 현금으로 한 번에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의 할부원금이 0원이 되어 추가적인 할부이자나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여커폰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성지 매장이 불안하다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여커폰입니다. 과거의 성지와 다른 점은 여커폰이 전국 250개 이상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라는 점입니다. 70만 회원의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체계적인 본사 지원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음지에 있던 성지를 양지로 끌어내 브랜드화한 주류 성지인 셈입니다. 판매점이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 즉 리베이트 금액 50에서 60만 원을 자신의 이익으로 챙기지 않고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할인으로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성지의 가격은 탐나지만 호갱당하는 게 무서워 망설였던 분들을 위한 새로운 선택 장소가 생긴 것입니다.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 조합과 장기적인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성지 구매는 초기 폰값이 싼 대신 6개월 이상 비싼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닷컴이나 애플 공식 스토어에서 직접 약정 없는 자급제 폰을 산 후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2년 총 유지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의 데이터 사용량과 통신사 멤버십 활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매 전 반드시 총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최종 계산서 24개월 총 비용, 과연 승자는 어느 곳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식이 가장 저렴할까요? 갤럭시 Z 폴드 7 출고 가격 약 238만 원으로 산다고 가정하고 2년간 총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여코폰에서 현금 완납으로 구매하였을 때를 보겠습니다. 초기 기기값을 90만 원, 보조금 148만 원 가정해보고 통신비를 월 11만 원이 6개월하고 여기에 월 6만 원 곱하기 18개월 하면 174만 원이 됩니다. 24개월 총 비용이 264만 원이 예정됩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 자급제 기기 플러스 알뜰폰 요금제의 경우는 초기 기기값 214만 원 카드 할인 10% 가정으로 합니다. 통신비 월 3만 5천 원 24개월 이꼬르 84만 원 24개월 총 비용 298만 원이 됩니다. 놀랍게도 초고가 플래그십 폰의 경우 2년간 총 비용은 여코폰이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 조합보다 약 34만 원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단통법 폐지로 가능해진 막대한 초기 보조금이 6개월간의 비싼 요금제를 감수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보조금이 큰 플래그십 모델에 한정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무조건 자급제가 싸다는 공식이 깨졌다는 사실입니다. 구매하려는 폰의 가격과 시점별 보조금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계속 바뀌므로 매번 직접 총비용을 따져보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지인 중에 갤럭시 노트 8을 2019년 처음 구입한 이래로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뜨고 있는 AI를 사용하고 싶어 안달이 나서 갤럭시 Z 폴드 7과 Z 플립 7, 아이폰 중에 뭘 선택할까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 비교했을 때 애플의 아이폰 16의 존재감 없는 AI는 희대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고 아이폰 17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이폰 정책상 클라우드 사용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보안 정책 때문에 기대감이 상실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꼭 구매를 하실 거라면 자급제 폰, 매장, 성지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코폰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인에게도 여코폰을 찾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왕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게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채널이지만 더욱 다양한 주제로 사람이 세상을 보는 시선으로 영상을 만들 것입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